사막 한가운데 작은 주유소이다. 손님도 없다. 바람만 지나간다. 한 남자가 들어온다. 표정도 감정도 없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주유소 주인을 바라본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꺼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잠시 후 말한다. 동전을 던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맞춰보라고 한다. 주유소 주인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동전을 던지는지, 왜 자신이 맞춰야 하는지. 하지만 그는 내가 당신 대신 맞추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빨리 맞춰보라고 한다. 주유소 주인은 자기는 아무것도 건 게 없다고 하자 당신은 이미 평생을 걸었다고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동전의 제작 연도는 1958년. 이 동전이 여기까지 오려고 22년이나 여행을 한 셈이라고 말한다. 한참을 멍하니 그를 쳐다보던 주인은 결국 앞면을 말한다. 동전은 앞면이다. 그 남자는 동전을 건네며 그 동전을 잘 보관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동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은 이 동전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왔다. 이 동전은 지금 던져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이 순간을 향해 왔다는 뜻이다. 즉, 이 동전은 운명이 아니라 인생이 만든 결과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실 동전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의미를 만든 것은 그 사람이다. 그는 폭력을 운명이라는 이야기로 정당화한다. 이 영화의 제목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 너무 변해버려 예전의 질서와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안관은 말한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세상이 아니라고. 사람은 가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한 일을 운명이라고 말한다. 이미 내려놓은 선택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동전이 결정하는 것은 없다. 결국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다. 한 남자가 앉아 있다. 말을 더듬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다. 누가 봐도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쉽게 믿는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키저 소재라는 전설적인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구도 제대로 본 적 없고 누구도 확실히 아는 것이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강해진다. 그는 말한다. 그 남자는 자신의 가족마저 스스로 죽였고 자신을 건드린 조직을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라고. 형사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점점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한다. 사람은 논리보다 이야기에 약하다. 사실보다 구조에 설득된다.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면 의심은 사라지고 빈틈은 자연스럽게 메워진다. 그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면이 끝나고 형사는 주변을 다시 바라본다. 벽에 붙어있던 종이, 컵에 적혀있던 글자, 눈에 들어오지 않던 단어들, 그 모든 것이 조금 전 들었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는 깨닫는다. 그가 들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늦었다는 것도 함께 깨닫는다. 그 남자는 이미 떠났기 때문이다. 절뚝거리며 걸어가던 발걸음이 점점 정상으로 바뀌고 흐릿했던 존재가 선명해지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사라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그는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형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악마의 가장 완벽한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믿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를 봤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믿는다. 눈으로 본 것을, 귀로 들은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믿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 위협할 필요도 없다. 그저 믿게 만들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속임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범죄자는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범함을 가장 쉽게 믿는다.
어느 날부터이다. 사무실 한쪽에 커피포트가 하나 더 놓여 있다. 아무 설명도 없다. 아무 안내도 없다. 그저 조용히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다. 그 위에는 작게 적혀 있다. 유색인종 전용.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누구도 묻지 않는다. 왜 따로 있어야 하는지, 왜 나뉘어야 하는지, 그저 원래 그런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녀도 마찬가지이다.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문제는 그 커피포트가 아니다. 문제는 그걸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공간이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다. 그녀는 또 달린다. 왕복 800m. 단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이다. 같은 건물 안이 아니다. 같은 층도 아니다.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공간도 아니다. 아무도 막지 않는다. 아무도 욕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빼앗기고 집중이 끊기고 존엄이 조금씩 소모된다. 젖은 옷을 말릴 틈도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타난다. 왜 자리를 자주 비우는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녀는 처음으로 말한다. 화장실이 멀리 있다는 것, 비를 맞으며 달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단지 자신의 피부색이라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멈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간다. 화장실 앞에 멈춰서서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표지판을 뜯어낸다. 그리고 부셔버린다. 그 순간 그가 말한다. 여기 나사에서는 모두 같은 색의 소변을 본다. 그날 이후 그 건물 안에는 더 이상 구분된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말한다. 차별은 이미 사라졌다고. 이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차별은 이렇게 존재한다. 조용하게, 설명 없이, 익숙함이라는 얼굴로. 그래서 더 위험하다. 문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혁명이 아니다. 이건 이상하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 행동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틀린 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번, 누군가가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날을 기준으로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우받는 순간이 된다. 어느 날 네오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된다. 소년은 조용한 방 한가운데에 앉아 숟가락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숟가락을 구부린다. 네오는 그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본다. 그러자 소년은 네오에게 한번 해보라는 듯 숟가락을 건네준다. 숟가락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네오에게 소년은 말한다. 숟가락을 구부리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대신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건넨다. 숟가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처음 들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눈앞에 분명히 숟가락이 있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하지만 소년이 말하는 것은 숟가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세계가 누군가가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년은 네오에게 말한다. 숟가락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러면 구부러지는 것은 숟가락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짧은 대사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간은 항상 같이 흐른다고 믿는다. 같은 하루를 보내고, 같이 나이를 먹고, 같이 늙어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기다림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떠난다. 그리고 딸에게 약속한다. 돌아오면 같은 나이일지도 모른다.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단 말이다. 하지만 그곳의 시간은 다르다. 단 몇 시간이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된다. 그는 돌아온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쌓여있는 영상 메시지를 하나씩 재생한다.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어른이 되고 낯설어질 정도로 멀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딸의 메시지가 나온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그녀는 웃으려 한다. 하지만 표정은 버티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에요. 잠시 멈춘다. 아빠가 말했었죠. 눈이 흔들린다. 돌아오면 같은 나이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오늘 아빠랑 같은 나이가 됐어요. 그 순간 시간이 무너진다. 기다렸던 사람은 이미 그 시간을 살아냈고 떠났던 사람은 그 시간을 놓쳐버렸다. 우리는 늘 말한다. 나중에 하자고. 조금 있다가 보자고.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빠르고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인생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같은 시간을 보내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약속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결국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나이를 먹었고 그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은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이라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